네, 나눠드린 유인물 4페이지 피시고요. 22회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무조건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문제 3번 푸실 때는 여기 눌러주셔야 돼요. 부가가치. 그리고 문제 5번 풀 때는 뭐요? 원천징수.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요. 무슨 관리요? 회계관리. 그래서 지금은 문제 3번 풀 거니까 부가가치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눌러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유인물 보시면은요, 요렇게 적혀 있습니다.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몇 기 확정에다 반영하라고요? 2기 확정. 2기 확정이니까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 그래서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아니요 누르세요. 그리고 여기에 금액 나와 있는 거 뭐 하세요? 지우세요. 근데 원래는 지우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편하게 하려고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서 안 지워지시면 어느 쪽에서 지우세요? 오른쪽에 있는 거. 그래서 스페이스바 엔터 눌러서 지우세요. 거기 보시면 1번 매출 세금 계산서 한매라고 있습니다. 이거 매출의 뭐예요? 과세. 그 다음에 2번 매출 영세율 세금 계산서 있죠. 매출의 뭐요? 영세. 그 다음에 3번 매입 세금 계산서 비품이라고 있죠. 매입 과세의 고정이에요. 그래서 매입은 하실 때에 고정하고 일반으로 나누셔야 되는데, 고정이 뭐냐면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 대상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은 고정자산이 아닌 것인데, 앞에 보세요. 이거 헷갈리죠. 누가 감가상각 하는지. 네,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알려드리는 대로 꼭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맨날 들어가라는 여기 있잖아요.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이요? 적요 등록 가셔서 컨트롤 F. 그 다음에 지금 문제 비품이잖아요. 비품 치면 비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를 보는 거예요. 그 밑에 뭐라고 있어요? 감가상각. 그러면 비품은 뭐 하는 거다? 감가상각 하는 거다. 이렇게라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알려드리면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머리로 아는 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실기는. 그래서 헷갈리시면 꼭 저기 가서 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세 개 적으신 분들은 앞에 보세요. 예정신고 누락은 요쪽에다 넣는 거예요. 우측에다가. 여기 써 있잖아요. 예정신고 무슨 분? 누락분.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래서 7번하고 몇 번에다 넣는 거예요? 12번에다가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은 매출. 요 위에는 매출이에요. 요 밑에는 뭐예요? 매입이에요. 이분들일 테니까 요 매출 과세, 매출 영세, 매입 과세 한번 넣어 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칸에다가. 일단 매출 과세. 그럼 매출이니까 여기죠. 34번부터 몇 번까지요? 36번까지. 근데 33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세금계산서. 그러면 33번 아니면 35번인데 35번은 영세잖아요. 그럼 과세니까 몇 번에다 넣는 거예요? 33번에다가. 그래서 33번에다가 얼마 치세요? 500에 50. 그러니까 그 칸을 찾을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세입니다. 영세는 35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36번이에요. 지금은 35번입니다.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세금계산서. 그러면 35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외워요. 매출의 영세는 35번이야. 그것도 괜찮은데, 외우는 거는 단점이 하나 있잖아요.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고 연결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만원. 그 다음에 3번에 매입세금 계산서. 여기 보시면 매입 쪽에 세금 계산서는 한 칸밖에 없어요. 몇 번밖에 없죠? 38번. 그리고 고정하고 일반 연습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연습하는 게 아니고 다를 때 필요하거든요. 간혹가다 필요해요. 그래서
계속 고정하고 일반은 알려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38번에 200에 얼마요? 20. 일단 이렇게 넣으면 몇 점을 줘요? 그러니까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유형 넣는 파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가산세 파트예요. 근데 당연히 배점은 어디가 높을까요? 가산세가 높아요. 왜냐면 가산세는 어렵거든요. 다른 파트에 비해서. 그래서 가산세 제가 앞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해서 구해 보세요. 이거는 4개예요. 몇 개라고요? 4개. 그래서 앞에 보세요. 첫 번째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그래서 얘는 언제 하는 거냐면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 무슨 신고 누락이요? 예정신고. 그 다음에 매출과세랑 매출영세랑 매입과세는 이중공제하고 과다환급.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제외인데 앞에 보세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게 이거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지문에 전송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얘네 찾는 거예요. 매출과세 있죠? 매출영세 있죠? 매입과세는 있는데 이중공제 과다환급은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요렇게 두 가지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공급가액 곱하기 3 나누기 1000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거는 뭐를 잘못했을 때? 신고 잘못했을 때. 지금 이거 누락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락이면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왜냐면 국가에서 누락하라 그랬어요? 누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락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누락했으니까 또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래서 감면은 이렇게 돼요. 한 달 안에 90%.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하시면 75%. 6개월 안에 하시면 50%. 1년 안에 하면 30%. 1년 6개월 안에 하면 20%. 2년 안에 하면 10%인데 저희 시험은 현재까지 요것만 나왔어요. 한 달 안에 해서 90%냐? 아니면 3개월 안에 해서 몇 프로냐? 75%냐? 현재까지는 요것만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설명드렸었는데 시험장 가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긴장하다 보면 또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 누르라 그랬어요. 여기 누르세요. 26번. 몇 번 누르시라고요? 26번. 왜냐면 26번이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26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면 요거 누르라 그랬잖아요. 여기 위에 작성 방법 뭐하기 켜기. 요거 누른 다음에 요 가산세를 클릭하시면 그 가산세에 대한 힌트가 떠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세요. 71번. 요거 누르고 누르셔야 돼요. 여기 위에 작성 방법 뭐하기요? 켜기 누르신 다음에 71번 누르시면 요 밑에 10%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개월 안에 90% 1개월에서 3개월 75%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억 안 나면 이거라도 꼭 보고 하십시오.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시험장만 가면 기억 잘 나는데 어떤 분들은 시험장만 가면 기억이 안 나. 이런 분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중에 그런 거 있대잖아요. 시합용하고 연습용. 연습 땐 대빵 잘하는데 시합만 가면 못해. 이런 사람이 있고 시합 땐 대빵 못하 연습 땐 대빵 못하는데 시합만 가면 날라다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심장 차이인데 기억 안 나면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납부불성실 가산세. 그리고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세트예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얘 나와요. 요거 두 개는 세트입니다. 신고불성실 나오면 무조건 뭐 나온다고요? 납부불성실. 그래서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거기 미납일수 써 있어요. 교재에 며칠이라고 써 있어요? 네, 92일이라고. 그래서 날짜 적혀 있으면 그 날짜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 나누기 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얘는 언제 하는 거냐면 요거 두 개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이 있을 때. 근데 지금 뭐 있죠? 네, 매출의 영세 있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그리고 시험 문제 운 좋으면 가산세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한 2번에 한 번 정도는 가산세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가산세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 만나면 좀 확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감면은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못 드리고 지금부터 5분 드릴 테니까 여기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본인이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여기에다가 칸에다 넣으시는데 지연 제출은 68번이에요. 그 다음에 신고불성실은 71번이에요. 그 다음에 납부지연은 73번이에요.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표준은 몇 번이에요? 74번. 거기에다 계산하시고 입력 한번 해보세요. 5분 후에 바로 맞출 겁니다. 10시 50분에. 그래서 앞에 거 참고하셔서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합계표 무슨 제출 가산세요? 지연 제출 가산세. 요거 먼저 해보시면 일단 거기 보시면 매출과세 얼마 있죠? 500. 그 다음에 매출의 영세 얼마 있어요? 100 있죠?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600. 그래서 곱하기 3 나누기 얼마요? 1000. 그래서 뭐 갖고 다니시라고요? 계산기. 왜냐면 시험장 가면 이 계산기 못 써요. 그리고 당연히 핸드폰은 시험장 가서 끄셔야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시험장 가서 핸드폰 울리면 강제 퇴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요즘엔 시험 보러 가시면 핸드폰 다 뭐 하셔야 돼요? 종료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시행법에 보면은 울리면 무조건 강제 퇴장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시험 못 봅니다. 그래서 600만원 곱하기 3 나누기 1000 하면 18,000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18,000원.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앞에 보시면 여기 있죠. 68번에 지연 제출. 그러면 여기에다 600 치면 18,000원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가산세나 이런 것들도 사람이 할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진짜 나중 되면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직업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요즘 기계로 물건 만드는 회사들도 기계를 만질 사람이 필요한 거지 생산직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 동생도 그런 쪽에서 일하는데 기계 만지는 거지 말은 생산직인데 직접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기계만 돌리고 그 다음에 기계에 문제 생기면 고치고 이런 쪽이에요. 요즘에 대부분 다. 그래서 많이 이제 자동화되고 있어서 회계도 사람이 가면 갈수록 필요가 없어요. 덜 필요해요. 자동화되고 있는 추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은 납부세액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세액이 얼마냐면 50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 얼마예요? 20이에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30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3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정 때 누락한 거 확정 때 하면 3개월 걸려요. 몇 개월 걸린다고요? 3개월. 그러면 75%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75% 빼주니까 우리는 몇 프로만 내면 되죠? 25%만 내면 되죠. 그래도 요 25%가 75% 빼주고 25%만 내면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25% 하면 7,500원 나옵니다. 그리고 계산기로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계산기 이렇게 치는 것도 초반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되시는 분은 계산기 가지고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항상 등록하실 때는 이렇게 넣는 겁니다. 앞에다가는 곱한 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30.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결과값을 넣는 겁니다. 아까 30만원에 얼마 나왔죠? 7,500원 나왔죠. 그래서 뒤에다가는 얼마 쓰는 거예요? 7,50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예, 전자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100%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안 나오는 거에 대표적인 게 요거예요. 신고불성실하고 납부불성실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영세율은 감면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자동 계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은 이렇게 돼요. 30만원 곱하기 아까 민업일수 며칠이었죠? 92일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리고 이거는 연도마다 바뀌어요. 아니다. 요거는 그 법이 계속 수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5였고 올해는 2점인데 내년에는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또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실무 가셔서 가산세 계산해야 될 때는 바뀐 거 있는지 꼭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30만원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 하시면 6072원 나와요. 그리고 항상 계산은 2번 이상.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 하면 6072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납부불성실은 좀 달라요. 여기 가셔서 30만원 치고 그 다음에 날짜 넣으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지문에 날짜 있으면 날짜 넣으시고 날짜 없으면 취소해요. 그래서 취소하고 요 뒤에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금액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날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 날짜가 있으면 날짜로 넣으시고 날짜가 없으면 다이렉트로 그냥 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세율 100만원 있죠?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근데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감면이 안 돼요. 그리고 감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에 있는 감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25%면 여기도 25%, 여기가 50%면 여기도 50%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은 3개월 안에 했으니까 몇 프로예요? 25%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 하면 1250원 나와요. 125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100만원 치면 5,000원 나오는데 얘 믿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감면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여기 답은 5,000원이 아니고 얼마예요? 1250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프로그램에서 주는 게 100% 맞는 게 아닌지라. 그래서 내가 계산도 어느 정도는 할 줄 아셔야 틀릴 확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듭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가산세도 그렇고 연말정산도 그렇고 분계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은 항상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5페이지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얘 이제 나오시고 그리고 끝난 거에는 미련을 두지 마세요. 오늘은 왜냐면 뒤에 가면은 똑같은 거 또 나와요. 그때 맞출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시험 때 금액 똑같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페이지 피시고 지금부터 원천징수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여기 위에 원천징수. 좀 전에 하던 건 종료하시고 그다음에 원천징수 누르시고 여기로 오세요. 사원 등록. 무슨 등록이요? 사원 등록. 그래서 사원 등록 누르세요. 그리고 유인물 보세요. 제일 밑에다 넣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제일 밑에다가 사원 코드 몇 번으로 하래요? 2000번. 그래서 사원 코드 2000번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김민규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거 이제 입력 잠시만요. 요건 그냥 넣으면 되겠구나. 주민등록번호 일단 넣으세요. 61025 1226621 치시고 접으세요. 요거 치고 접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넣으시고 주민등록번호 그러니까 연습하시다 보면 요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뭐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얘 누르세요. 원래는 똑같은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안 되는데 일명 주민등록번호 돌려막기라 그래서 시험 볼 때 같은 번호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뜨면은 그냥 뭐 누르시라고요? 얘 누르세요.
그래서 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은 2005년 1월 며칠이요? 5일. 일단 여기까지 치세요. 여기까지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2분에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2분 사무직이에요. 무슨 직이라고요? 사무직. 생산직이면 여기 10번 신경 쓰셔야 되는데 사무직이니까 10번 신경 쓰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것도 좀 같이 숙지하고 계십시오. 여기까지 입력하신 분은 여기 누르세요. 부양가족 명세. 그래서 부양가족 명세 누르시고 지금부터 5분 드릴 테니까 11시 6분까지 여기 밑에다가 또 등록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본인의 뭐가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부녀자나 본인이 한부모거나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은근 잘 놓쳐요. 왜 잘 놓치냐면 시험 문제 10번 나오면 한두 번 정도만 본인께 나오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 거도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배우자 신현주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급여 총액 100. 우리 급여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500까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배우자 되는 겁니다. 500만원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장남 김성철 살림소득 금액 얼마죠? 500이죠. 그러면 얼마보다 커요? 100만원보다 크죠? 100만원보다 크니까 부예요. 그 다음에 처제 신영아님 신영아님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애인. 우리 장애인은 나이 상관 있다 없다? 없다. 뭐만 안 보시면 된다고요? 소득만 없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꼭 확인하세요. 여기 장애인에 장애인으로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분 부친 김만수님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71세. 그럼 71세시면 몇 세 이상이죠? 60세 이상의 경로우대예요. 왜냐면 경로우대 몇 세라 그랬어요? 70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로우대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모도 돼요. 계모냐 친모냐 계모냐 생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법률론이에요. 무슨 론이라고요? 법률론. 그래서 법적으로 혼인관계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세법에서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나오면 주민등록상 올라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지나가듯이 설명드렸는데 이혼했다라고 나오면 배우자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혼하면은 이제 법률혼이 끝난 거잖아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혼 소송 중이다. 그러면 아직은 배우자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소송 중인 거지 아직 이혼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무슨 혼이라고요? 법률혼이에요. 그래서 저 예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들 두 분이 눈 맞으셔서 결혼하신다 그랬는데 결혼 취소됐습니다. 왜냐면 할머니가 잘 살고 할아버지는 평범해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난리 났어요? 할머니 집에서. 왜요? 나중에 상속받을 때 문제 생길까봐. 그래서 결혼식은 안 하고 그냥 두 분이서 만나기만 하시는 걸로 해서 마무리됐죠. 결혼식 일주일 전까지 말 되게 많았어요. 한 달 전부터 결혼을 한다 만다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일주일 전에 취소됐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반대가 심해서.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요거 이제 빠져나오시고 여기 연말정산으로 오세요. 그래서 연말정산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연말정산 누르시고 요 밑에다가
원래는 2호근으로 해야 되는데 2호근 씨가 없어요. 그래서 요 밑에다 2000번 치세요. 몇 번 치세요? 2000번 치시면 김민규 씨가 나올 겁니다. 원래는 2호근으로 해야 되는데 2호근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요거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면 거기 위에 입력한 사람 가지고 밑에 거 연습을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교육비부터 뭐까지 있죠? 기부금까지 있죠? 네,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넣어보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 무슨 비 있으세요? 교육비. 그래서 교육비는 나이는 안 봐도 되고 소득만 없으면 되는데 저기 지문에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지문 첫 번째 줄 끝에 모두 소득 금액이 없다. 지문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지문에 어떤 문구가 나오면 신경 써야 될 거 있고 신경 안 써야 될 것도 있는데 여기는 소득 금액이 없다 그랬으니까 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본인만 뭐 가능이요? 대학원. 그 다음에 부모님은 안 된다. 그래서 뭐만 가능하다고요?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한데 전산 세무 1급에 나온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 회계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 파트 자체는. 그건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교복 구입비 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비도 얼마 이하요? 30만원 이하.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만 학원비 뭐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장남 X, 차남 X. 왜 X냐면 대학원이죠. 대학원은 누구만? 본인만.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저기 차남의 보습학원이죠. 근데 18살이면 미취학 아동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원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에서는 사교육 열심히 들으세요 이래야 돼요? 공교육에 맡기세요 이래야 돼요? 공교육에 맡기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에다가 맡겨라 라고 법에선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꼬맹이 학교 다니지만 솔직히 공교육에 다 100% 맡길 수는 없잖아요. 상황 자체가. 하지만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는 이제 사교육은 인정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료비. 그래서 의료비는 나이도 상관없고 소득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안 된다 그랬냐면은 성형 목적 뭐요? 미용. 미용 목적 성형 수술은 안 돼요. 그 다음에 건강 증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는 1인당 얼마요? 5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실손보험은 제외해야 되는데 뭐 요거야 프로그램에 되어 있으니까 크게 어려울 거 없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은 7천만원 이하. 연봉이 7천만원 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한도요? 200만원.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65세. 그 다음에 관절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의 출산 돼요. 그 다음에 건강진단비도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진단비는 우리 뭐 건강보험에서 해주는 건강진단 말고 돈 주고 건강진단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돼요. 왜냐하면 건강진단도 의료 목적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다 넣는 거라 그랬어요. 얘만. 의료비만. 요거는 꼭 별도로 숙지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의료비는 이쪽에다 넣는 겁니다. 부양가족 가셔서 여기 무슨 비요? 의료비. 그 다음에 여기에서 F2 항상 헷갈리거나 뭐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 F2를 쳐보세요. 그래서 F2에 반응 없으면 그냥 타이핑 하시면 돼요. 그래서 F2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문제는 누구죠? 제일 먼저 부친이죠. 그래서 김만수님. 그 다음에 국세청장 한 건에 100.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죠. 여기도 뭐요? F2. 그래서 F2 하시고 배우자 선택하시고 또 국세청장 한 건에 5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인. 그래서 본인 선택하시고 국세청장 한 건에 얼마요? 80. 그러니까 입력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이제 이거 넣으면 왜 넣느냐?
안 넣으면 왜 안 넣느냐. 특히 안 넣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넣는 거 맨날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안 넣을 때에 왜 안 넣는지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만 가능하고 피보험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본인의 차량 종합보험료 이러면 피보험자가 본인인 거예요. 그리고 차량보험은 저축성이에요, 보장성이에요? 보장성입니다. 그래서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보험은 여기 연말정산 입력.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60번에 있어요. 몇 번에 있으세요? 60번.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나오면 보장성 보험 장애인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아무 말도 없으면 일반입니다. 그래서 얼마요? 75만원. 그래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는 이렇게 돼요. 나이는 볼 필요 없고 소득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쓰신 건 안 돼요. 누구요? 형제자매. 그 다음에 저기 명의자가 중요합니다. 그 명의는 거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용카드 밑에. 우리 시험 때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본인이라고 나오면 본인 카드, 배우자라고 나오면 배우자 카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세금 낸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통행료 안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안 되고,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몇 프로만 된다고요? 10%만 되고. 그래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첫 번째 보습 학원비. 학원비는 돼요. 그러니까 학원비는 교육비는 안 되거든요. 취약아동은. 근데 뭐는 가능하다? 네, 학원비에 신용카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취약아동이신 분들은 학원비 내실 때 카드나 아니면 현금 내면은 뭐 받으시라고요? 현금 영수증. 그거를 꼭 생활화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남의 보습 학원비 되고, 아파트 관리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파트 관리비 안 되는 이유는요, 아파트 관리 사무실 자체가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세금 안 내니까 빼주지도 않는 거예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국가한테 세금 낸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공제해주면 국가가 국가한테 세금 내라 그래야 돼요. 이거 공제해주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그 근로소득자한테 혜택 주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한테 세금 뜯어와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가가 국가한테 세금을 거둘 순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 낸 것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골라내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만 되는 거예요? 차남의 보습학원비만.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에 있어요. 카드만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우측에 있는데 얘만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가서 더블 클릭하시고, 카드에 얼마만 된다고요? 50만원. 그 다음에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은 나이 X, 소득, 동글랭이. 그 다음에 정치자금 기부금은 누구만 가능해요? 본인만. 그 다음에 국가 관련된 걸 무슨 급이라 그런다고요? 법정 기부금.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있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 요거를 옛날에는 지정기부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종교단체 외라고 표현합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정치자금. 요건 됩니다. 아무 말 없으면 본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그 전제 조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 말 없이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본인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비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종교단체 외로. 왜냐면 노동조합이 정치자금 아니죠. 국가 관련된 것도 아니죠. 종교단체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갈 때 뭐밖에 없어요? 종교단체 외에다 넣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동창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동창회 왜 안 된다고요? 뭐 때문에? 동창회는 친목단체예요. 그래서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동창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넣으시냐면 여기 가서 여기 기부금 있죠? 가셔서 여기 보세요. 정치자금은 2번 넣어야 돼요. 10만원보다 크면
그래서 위에다가 10만원, 밑에다 얼마요? 20.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위에다 30 넣으면 틀립니다. 왜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그래서 10만원 넘을 때에는 꼭 이렇게 별도로 구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숙지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종교단체 외라 그랬죠? 여기 있어요. 종교외라고. 그래서 종교외 가셔서 얼마 등록하세요? 15만원. 그리고 누구는 넣으시면 안 된다고요? 동창회는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창회는 친목단체지 이런 기부금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다음 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